어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무언가에 이끌려와 시작을 기다립니다. 주인공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고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뒤에 펼쳐질 세계의 온도와 구조를 먼저 느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타이틀 시퀀스는 우리에게 이런 순간을 선물하는데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이야기의 정서를 심어주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세계의 규칙을 미리 암시하는 짧지만 강력한 언어. 좋은 타이틀 시퀀스는 단순히 서사를 압축해 나열하는 것을 넘어 관객을 세계 안으로 이끌고 그 세계를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정말 매력적인 작업인데요. 저 역시도 타이틀 시퀀스들이 너무 멋있어서 처음 모션 그래픽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장르를 타이틀 시퀀스로 정하고 작업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제품이나 기업 브랜드 홍보 영상 등을 중심으로 모션 그래픽이 소비되기 때문에 타이틀 시퀀스 같은 내러티브 중심의 작업은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OTT 플랫폼의 확산과 함께 국내 컨텐츠에서도 수준 높은 타이틀 시퀀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은 타이틀 시퀀스를 단순한 오프닝이나 인트로로 다루지 않고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세계의 질서를 암시하며 감정을 정렬하고 관객의 무의식을 설계하는 아직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조각하는 아티스트를 소개합니다. 라울 막스. 라울 막스는 호주 멜버른 출신의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아트 디렉터입니다. 그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는 타이틀 시퀀스를 통해 아직 열리지 않은 세계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그가 만들어낸 타이틀 시퀀스는 단순히 장식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관객을 세계 안으로 이끌고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이미 마음속에서 그 세계의 공기를 마시게 만드는 섬세한 안내문 같은 존재인데요. 그가 처음부터 모션 그래픽 업계에 주목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비교적 정적인 그래픽 디자인 분야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포스터, 출판, 디지털 아트웍 같은 비교적 움직이지 않는 세계에서 형태와 색 등에 대한 디자인 감각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모션 그래픽을 시작한 것은 그가 이미 그래픽이라는 언어를 충분히 다루고 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라울 막스의 모션 그래픽 작업은 그저 움직이는 그림이 아닙니다. 형태가 움직이는 순간에도 그 속에는 깊은 정서와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모션 그래픽 업계에서는 비교적 늦게 이름을 알렸는데요. 하지만 그가 등장하자 사람들은 금방 깨달았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 그는 기술적으로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관객의 무의식에 스며드는 방식으로 세계를 구축했습니다. 라울 막스를 전 세계에 알린 대표작은 2014년 HBO 드라마 트루 디텍티브 시즌1의 타이틀 시퀀스였습니다. 타이틀 디자인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디렉터인 패트릭 클레어와의 협업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둘이 함께 초기 컨셉을 구상하고 이야기의 정서를 시각화하기 위해 수많은 실험을 거치며 완성됐습니다. 이 작업은 글로벌 디자인 스튜디오 엘라스틱의 이름 아래 진행되었고 라울 막스는 엘라스틱의 주요 아티스트로 참여했습니다. 트루 디텍티브의 세계는 어두웠습니다. 남부 고딕풍의 허무와 고독, 삶과 죽음, 믿음과 타락이 얽힌 복잡한 정서. 라울 막스는 인물의 실루엣과 황량한 풍경을 더블 익스포저 기법으로 겹쳐내며 이야기 자체를 압축한 감정의 레이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패트릭과 저는 처음부터 인물과 풍경이 하나로 겹쳐지는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어요. 이는 이야기의 정서를 압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도 이때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며 트루 디텍티브의 멋진 더블 익스포저 기법을 레퍼런스로 이런 아트웍을 만들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서툴렀지만 하나의 이미지 안에 감정적 레이어를 쌓아볼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처음 느낀 작업이었습니다. 저처럼 관객들도 몇 초 안 되는 장면 속에서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았음에도 이미 정서적으로 이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트루 디텍티브의 타이틀은 단순한 오프닝이 아니라 하나의 짧고 완결된 세계였습니다. 이 작업으로 라울 막스는 에미상 타이틀 디자인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고 전 세계 모션 그래픽 업계에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후 그는 트루 디텍티브 시즌2의 타이틀을 이어서 작업했고 패트릭 클레어가 설립한 독립 스튜디오 안티바디에 합류해 애플 TV, 넷플릭스, 아마존 프라임 등 다양한 플랫폼의 프로젝트를 맡으며 활동폭을 넓혀갔습니다. 그는 각 작품의 분위기에 맞는 고유한 시각 언어를 설계하며 타이틀 시퀀스가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방식을 꾸준히 탐구해왔습니다. 라울 막스는 이렇게 타이틀 시퀀스를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영화처럼 다루는데요. 그는 말합니다. 저는 타이틀 시퀀스를 작은 영화처럼 다루려고 해요. 거기에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하고 감정이 흐르고 서사가 깃들어야 합니다.
타이틀 시퀀스는 짧은 시간이지만 관객이 이야기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감정의 경계입니다. 라울 막스는 이 순간을 설계하는데 누구보다 뛰어난 아티스트인데요. 트루디텍티브를 통해 인간 내면의 허무와 고독을 시각화했던 그는 이후 HBO 드라마 웨스트월드를 통해 또 다른 차원의 세계를 설계하게 됩니다. 웨스트월드는 인간성과 기계성, 자유의지와 통제라는 복잡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인데 라울 막스는 이 이야기의 본질을 타이틀 시퀀스 안에 압축해 담아야 했습니다. 그는 먼저 창조라는 개념에 주목했습니다. 기계가 만드는 조형물들은 아름답고 섬세하지만 그 안에는 어디까지나 인공적인 질감이 배어있고 자유롭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설계된 패턴의 일부일 뿐인 것입니다. 라울 막스는 이 작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창조라는 개념을 시각화하고 싶었어요. 태어남과 설계, 결함과 아름다움이 얽힌 과정을 조형물처럼 다루고 싶었습니다. 웨스트월드의 타이틀은 기계적인 완벽함과 인간적인 결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세계를 보여줍니다. 관객은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 세계는 진짜인가? 그럼 나는 자유로운 존재인가 아니면 설계된 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렇게 라울 막스는 타이틀 시퀀스를 통해 관객의 무의식에 질문을 심어넣습니다. 타이틀 시퀀스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기반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라울 막스는 이 작업을 단순한 인트로가 아니라 관객을 세계로 이끄는 감정적 입구로 다루었습니다. 그는 타이틀을 바라보는 관객이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서기도 전에 이미 이 세계의 공기와 긴장을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타이틀 시퀀스는 관객을 세계로 이끄는 감정적 진입점입니다. 그 순간을 넘어선 관객은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라울 막스가 바라본 타이틀 시퀀스의 진짜 역할이었습니다. 장식적인 오프닝이 아니라 아직 열리지 않은 세계의 감정적 구조를 심어놓는 일. 라울 막스는 이러한 철학으로 웨스트월드를 통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불안, 긴장, 존재론적 의문을 타이틀 시퀀스 한 편에 고스란히 심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관객은 아직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라울 막스는 스스로를 기술을 자랑하는 디자이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기술은 언제나 수단일 뿐 본질은 감정의 전달이었습니다. 그의 작업은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감정을 전달해야 할까? 그의 타이틀 시퀀스는 그저 정보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 어딘가 어긋난 듯한 불편함, 혹은 고요하게 스며드는 정서적 여운을 설계합니다. 드라마 The Man in the High Castle에서는 복잡한 대체 역사의 구조를 설명하지 않고도 관객이 이 세계가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의 모든 것을 설명하기보다 분위기를 먼저 세팅하고 싶었어요. 이 세계가 다르다는 인상을 은근히 전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는 또 더 나이트 매니저에서 고급스럽고 정제된 부의 세계가 사실은 무기와 폭력의 구조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중첩시켰습니다. 부와 파괴가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걸 시각화하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라울 막스는 언제나 묻습니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감정을 남길 것인가. 제가 그가 참여한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세미 퍼머넌트 2015 오프닝 타이틀은 단순한 모션 그래픽 영상이 아니라 창작 사고방식 자체를 공유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전세계 디자이너들이 주목하는 디자인 컨퍼런스 세미 퍼머넌트 시드니의 공식 오프닝 타이틀로 제작되었는데요. 라울 막스는 이 짧은 영상 안에 존재, 기억, 감정 같은 추상적 개념을 정제된 리듬과 비주얼로 설계했습니다. 기술이나 화려한 스타일보다 공간의 여백과 감정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녹아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씬 파일 일부를 무료로 공개하며 자신의 창작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파일 하나를 공개한다는 건 생각하는 방식을 공유하는 일입니다. 저 역시 오래전에 그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보며 그가 공간을 설계하고 조명과 리듬을 다루는 방식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리소스가 아니라 그의 창작 세계가 압축된 하나의 구조물이었습니다. 이 작업은 라울 막스가 기술을 넘어서 생각의 리듬과 감정의 구조까지 설계하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이후 그는 현재 패트릭 클레어가 설립한 독립 스튜디오 안티바디에 합류해 함께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티바디는 기술 중심의 대규모 스튜디오와는 다릅니다. 더 적은 인원, 더 집중된 감정, 그리고 더 본질적인 표현에 몰두하는 창작 환경입니다. 그는 호주에 거주하면서도 여러 아티스트나 기업과 협업하며 지리적 제약을 넘는 원격 기반 창작 방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감정과 철학이 중심이 되는 하나의 사고 구조입니다. NFT가 유행하던 시기에도 그는 흐름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슈퍼레어에 공개한 작품들은 감정과 기억을 아카이브하는 조용한 실험이었고, 자산거래의 수단이 아닌 무형의 감정 구조를 디지털로 남기는 시도였습니다. 기술은 변합니다. 툴은 계속 바뀌고 새로운 포맷이 매일 등장합니다. 하지만 라울 막스는 말합니다. 과시하는 순간 관객은 화면을 믿지 않게 됩니다. 진짜 세계를 만들고 싶다면 오히려 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지 않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는 관객이 스스로 감정의 여백을 채워가길 바라며 언제나 조용한 방식으로 세상을 그립니다. 기술은 그의 손끝에서 정교하게 다뤄지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창작을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객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는 과시하지 않고 정보를 나열하지 않으며 감정을 설계하고 정서를 암시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를 다룹니다. 라울 막스의 작업은 언제나 말을 아낍니다. 그러나 그 안에 말보다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시작되지 않은 이야기, 설명되지 않은 세계, 하지만 분명히 감지되는 정서. 그것이 바로 라울 막스가 구축해온 세계이며 앞으로도 그가 믿고 걸어갈 창작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만든 문 앞에 서서 이미 그 세계의 공기를 느끼고 있습니다.